안녕하세요. 국가업무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 최용조입니다. 시대와 함께하는 인물과 현장을 만나는 시간, 소장과 함께 서양수호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지내시고, 현재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영배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청와대 근무 전까지는 서울시 성북구청장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영상 보시는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우리 국가노동조합 우리 식구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전에 독일 베를린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한명숙 김항식 전 총리님과 이렇게 한독 포럼에 참석하셨는데, 네. 이 포럼이 벌써 18차라고 하는데요. 네. 한독 포럼 잠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사실은 자세히 좀 알게 됐는데요. 2002년도에 독일의 연방 대통령이었던 요하네스 라우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셨을 때 한독 협회가 주관해서 아마 1차 포럼을 개최한 이후로 지금 매년 독일과 한국을 오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18차인데 의미가 있는 것은 올해가 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베를린에서 진행을 했고요. 베를린 장벽이 있었던 바로 그것도 가서 이제 열띤 토론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던 독일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 그 경험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울 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번 한독 포럼에서 그 위원장님께서 주목하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어떤 전략 또는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 베를린 장벽의 현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 초당파적인 그 동독과 서독의 지도자들의 노력,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과 그 이제 이 집권 세력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그 정책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기민당이나 이렇게 야당도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그 정책을 뒤집지 않고 또 일관되게 진행을 한 그런 이제 참 부럽기도 하고 이제 대단히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다면 외교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서독도 주변 국가들과 하나씩 이렇게 다 묵었던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주변의 지지를 얻어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이 동서독 간의 문제도 더 촉진시켜내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쳤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배울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런 독일의 지혜들 또 경험들을 우리가 잘 배우면 좋겠는데, 그 한독 포럼 같은 형태의 어떤 전문가 교류 행사 말고 저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부나 민간 시민단체 차원에서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그런 행사나 어떤 모임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외교적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사실 이제 이 북미 회담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한반도에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는 북한과 미국과 그리고 우리 남한 정부 이 3자가 잘 케미를 맞춰서 하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한일 간의 관계나 한중 간의 관계나 여러 이제 관계가 복잡합니다만 역시 지방정부나 시민단체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슬기롭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네. 그 위원장님께서는 그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 체제 이 구상이 독일 에곤바르 전 경제협력부 장관의 동방정책 기본구상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조금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에곤바르 이제 경제부 장관이 그 당시에 빌리 브란트 수상의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1960년 초반부터 이제 서베를린 시장을
이제 빌리 브란트 수상이 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핵심 참모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69년도에 빌리 브란트 수상이 집권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동방정책을 만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게 통일 이렇게 그동안 정치인들이 주장하던 것에 비해서 빌리 브란트 수상과 이 에곤 바르 장관은 아주 현실적으로 협력하고 공존하고 평화를 통해서 상호 이득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내부의 반대 또 외부의 여러 가지 변수 이런 것들을 이 일관성 속에서 헤쳐갔어요. 근데 이제 이 구상이 평화를 통한 번영 그리고 공동 번영을 통해서 다시 평화를 촉진시켜내고 그리고 좀 더 넓은 차원의 그러니까 유럽처럼 동아시아의 그런 이제 평화로 다시 기여하게 되고 미국이라고 하는 큰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태평양 지역까지도 평화를 넓히는 이런 이제 선순환 체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유사하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당시에 이제 동서독은 세계적인 대탕트 분위기 속에서 미중 정상회담도 진행이 되고 미소 간의 대탕트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반면에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한반도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낙관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그 신한반도 체제 자체에 대해서 조금 좀 깊이 알고 싶은데요. 그 위원님께서는 한독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 체제 기본 구상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신한반도 체제란 용어는 많이 이렇게 현지들 사용하긴 하는데 이 용어의 개념을 좀 정확히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3.1절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가 좀 특별했는데요.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이제 올해가 해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임시정부가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지나온 100년 동안 사실 우리 한반도를 보면 우리 민족이 근대 국가로 이제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식민지와 분단을 겪게 되고요. 전쟁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우리 정부가 이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인구 2천만 명이 넘는 거의 유일한 2차 대전 이후의 신생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나온 100년간 우리 민족과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100년,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어떤 과제가 있느냐 이런 점에서 보자면 이제 한반도 전체로 우리 시야를 넓히고 한반도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아 주변 지역에도 함께 기여하는 정말 책임 있는 그런 경제 강국 그리고 함께 정말 이 소통의 허브가 되는 교량 국가 이런 이제 비전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제시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그 이전 정부가 해왔던 대북 정책과는 좀 달리 이렇게 신한반도 체제를 토대로 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신한반도 체제가 갖는 의미, 가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전 세계가 다소 어지럽지요. 미중 간의 경제전쟁, 무역전쟁 이런 것들 또 이제 굉장히 사실은 화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이제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르는 합종 연영도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 한반도에서 신한반도 체제라고 하는 구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 국가 냉전 체제를 평화와 공동 번영의 지대로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인류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한반도 주변 그리고 우리 당장 국민에게도 가장 중요한
그런 미래 먹거리를 네.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구상이 아닌가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이 평화 경제라고 하는 이런 구상을 통해서 정말 평화가 경제가 되고 경제가 평화가 되어서 그것이 공동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 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동아시아의 새로운 시민들의 연대, 국민들의 같은 꿈 이런 걸로 만들어진다면 참 좋겠다. 네. 예, 그런 뭐 이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신한반도 체제의 가치 또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입니다. 네. 그래서 신한반도 체제 추진 전략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평화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평화고요. 평화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한미 간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평화에 대한 강조를 부쩍 자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전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전략이 이제 이 평화를 통해서 공동 번영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경제 정책으로까지 좀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역시 주변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서 그런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이런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번영으로 발전하는데 함께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우군화시켜내는 전략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그런 점에서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외교 일정을 많이 좀 가더라도 사실은 이게 결국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이런 좀 우리가 공동 인식 또 응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미리 드리진 못했는데요. 유 의원님께서는 청와대 전에 이제 성북구청장을 하셔서 그런 중앙정부의 그 한반도 미래를 위한 큰 전략과 이 지자체 수준에서의 어떤 그 조응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되는 어떤 많죠. 정책들이 있다 하면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성북구만 하더라도요. 이제 그 아리랑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아리랑길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민족 최초의 민족 영화가 아리랑이라고 하는 춘산 아웅규 선생님의 영화를 크랭크인한 곳이다. 이래서 이제 아리랑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춘산 아웅규 선생의 고향이 한북 회령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그 전에 김정일 위원장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북 회령하고 우리 성북구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지난 한 10여 년 전부터 나름 노력을 했었어요. 다만 이제 중간에 보수 정부가 좀 들어오고 이러면서 사실은 제대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한데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교류의 길이 열린다면 뭐 그런 이제 지방 정부 간에 그런 이제 노력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무래도 북한이 고향인 분들도 사실 성북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민간 차원의 교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중국이나 저희 자매 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 뭐 이런 이제 지방 정부 간의 자매 도시들 혹은 자매 도시가의 시민들 간의 그런 연대들을 통해서 또 이제 이 한반도의 문제도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결국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별히 사실은 중국하고는 저희들도 예전에 이제 일제 시대 때 받았던 그런 탄압이나 혹은 뭐 위안부의 역사,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우리 자매도시하고도 여러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육사 선생님이 이제 성북구에서 청포도 같은 시를 이제 쓰실 그 시절에 거주를 하셨는데요. 중국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1944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제 교류를 준비를 좀 하면서 역사를 토대로 양국 간의 그런 우호 협력, 양 지방 정부의 우호 협력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그런
활동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특히 이제 아마 이제 농사를 짓는 네. 지방 정부들에서는 북한과 그런 농업 협력, 네. 산림 협력 네. 뭐 이런 거를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시민적 노력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북한에서 이제 돼지 열병이 네, 이제 광범위하게 창궐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시민단체들에서 많은 이제 노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산림 협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재선충 방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예, 다양한 층의 어떤 그런 협력 활동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 현재 이제 북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라 조금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과는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됐으면 하는데요. 위원장께서 그리시는 한반도 미래 또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8.15 연설에서 두 가지를 이제 전략으로 제시를 하셨단 말입니다. 네. 교량 국가 그리고 평화 경제 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보면은 광주에서 이제 태어난 친구가 네. 북한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거나 네. 서산에서 키운 소를 가지고 북한에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뭐 만주에서 네. 예,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정말 저도 북한이 바라보이는 곳에 가서 이제 딱 내려다보면서 내가 만약에 12살 때 15살 때 여기 왔다면 만주 저 드넓은 곳을 내 미래 어떤 그림에 넣어놓고 어린 시절 꿈을 꾸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이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있는 요 한쪽에 갇혀서 꿈을 꿨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 드넓은 정말 대륙을 바라보고 네. 여기서부터 유럽으로까지 어찌 보면 자전거로 네. 뭐 자전거는 좀 심한가요? 어쨌든 기차로 그런 꿈을 꾸면서 드넓게 네. 젊은이들이 야망을 키우고 자라나는 네. 그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 그런 점에서 저는 평화 그리고 경제 그리고 공동 번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제, 신한반도 체제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회 김영배 위원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 체제 기본 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제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야 합니다. 주인이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함께 뜻을 모으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한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면 뭐 정부나 정치나 그런데 휘둘리지 말고 함께 풀어가고 일관되게 한 20년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뭔가 바뀌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국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배 위원장님과 함께한 소장과 함께 세상 속으로 6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